이 편지는 어쩌면 세상에 보내는 저의 마지막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50 나이에 저는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자가 준 한여복을 입고 모텔 방 안에 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 벨소리와 제 스스로에 대한 처절한 증오 속에서 간신히 숨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의 주인공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화려하게 변한 미시라며 부러워했지만 그 찬사 뒤에는 제가 제 욕망에 잡아먹힌 껍데기였다는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낯선 남자와 몸을 섞었고 남편 몰래 로즈라는 가짜 이름으로 살았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파격적인 일탈이 저를 이곳 빛이 들지 않는 고시원과 억대의 빚더미라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지옥으로 끌고 왔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외로움 하나가 어떻게 한 여자의 인생 전체를 난파시키고 모든 사회적 지위와 존엄성까지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지 당신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겪은 한여 복장까지 입으며 탐닉했던 그 은밀하고 처절한 이야기를 뼈아픈 고백으로 풀어놓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은 저와 같은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도 기댈 곳도 희망도 없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권태기. 50대 중반의 저는 텅 빈 아파트에서 스스로 갇혀 살았습니다. 아들이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하고 곧 바로 유학길에 오르자 집은 넓어졌지만 공허함은 더욱 커졌죠. 70평짜리 아파트의 각 방마다 메아리치는 고요함은 저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소음이었습니다. 남편은 20년 전부터 저에게 등을 돌린 채 살았습니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돈, 주식 차트, 그리고 골프뿐. 저는 그저 고용된 가정부이거나 집을 지키는 비싼 장식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삶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남편에게 완벽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펼치고 저는 그가 신문을 읽는 소리,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 구두 소리만 들었을 뿐 저의 존재를 확인하는 말 한마디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새로 산 옷이나 바꾼 머리 모양은커녕 제가 하루 종일 무얼 했는지조차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남편은 제 눈은 보지 않고 오직 휴대폰 속 주식 차트나 다음 라운딩 약속만 봤습니다. 제가 여보, 오늘 점심에 누구 만났어? 나도 같이 만날까? 라고 물어도 그는 회사 사람. 당신이 알 필요 없어. 심심하면 언니들이랑 백화점 가서 쇼핑이라도 해라는 차가운 건성 대답이 전부였죠. 따뜻한 눈빛 한 번, 다정한 스킨십 한 번 받은 지가 몇 년인지 세는 것조차 포기했습니다. 성적인 교류는커녕 진심 어린 대화조차 사라진 메마른 관계에 저는 그 삭막함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 갔습니다. 매일 밤 남편이 제 옆에서 코를 골며 깊이 잠들었을 때 저는 깨어있는 채로 가장 깊은 외로움과 치욕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깨워 저를 안아달라고, 하다못해 손이라도 잡아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제 입은 차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50대 여전히 여자로서의 뜨거운 욕망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억눌린 채 숨쉬고 있는 그 욕망이 매일 밤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 욕망을 해소할 통로가 없다는 절망감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여자라는 사실을 남편은 평생 몰랐을 겁니다. 그는 자기 성공과 취미에만 몰두했으니까요. 저는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외롭게 늙어가는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언니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데이트 앱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익명의 데이트 채팅 앱을 깔았습니다. 순전히 호기심이라는 변명을 앞세웠지만 사실은 제 삶의 정지 버튼을 해제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 지영 대신 로즈라는 닉네임을 사용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10년 전 제가 가장 빛나던 시절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낯선 대화를 나누던 중 호기심으로 만든 프로필에 제이라는 닉네임의 남자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40대 초반이라는데 세련되고 노련했죠. 그는 저에게 노골적인 찬사를 퍼부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건조한 제 일상에 떨어진 뜨거운 불씨 같았습니다. 로즈님 사진만 봐도 느껴져요. 야해 보여요, 눈빛이. 제가 만져보고 싶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강렬하고 직접적인 관심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10대처럼 뛰었고 온몸의 피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죠. 남편에게는 늙고 지루한 아내였던 제가 제이에게는 야한 여자로 취급된다는 사실에 저는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삶의 새로운 은밀한 문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되었어요. 제 심장은 제이의 메시지 하나에 반응했고 저는 그 짜릿한 감정의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으로 생긴 제 마음의 구멍은 제이의 톡 하나로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제이와의 대화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아침에는 평범한 주부로서 남편의 비위를 맞추고 밤이면 남편 옆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제이와 은밀한 톡을 주고받았죠.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저에게는 일탈의 배경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가 깊이 잠들수록 저의 욕망은 더욱 자유롭게 날개를 펼쳤어요. 저는 잠자리에서 남편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흥분되어 몸이 뜨거워지는 스릴을 오직 톡 하나로 경험했습니다. 제이의 톡은 점점 자극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평소에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파격적인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며 저를 유혹했어요. 남편 몰래 느끼는 그 죄책감조차 저에게는 짜릿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순종적인 하녀가 될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어요. 그 예쁜 몸을 꽉 묶어놓고 싶다. 남편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로즈님의 순종적인 모습을 제가 독점하고 탐닉하고 싶어요. 저에게 복종하세요.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는 로즈님의 몸을 강제로 제가 만지고 싶어요. 로즈님은 제가 명령을 내릴 때 가장 섹시하고 매혹적일 겁니다. 당신은 나의 은밀한 소유물입니다. 제가 당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매일 밤 흥분합니다. 같은 말들이었죠. 저는 그 톡 하나하나에 몸을 떨었습니다. 톡을 읽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서는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직설적인 욕망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그가 던져주는 환상 속에서 채워지지 않던 억압된 성적 욕망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저는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이며 그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톡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답장이 없으면 제이는 벌써 잠들었어요? 저를 이렇게 흥분시켜 놓고 도망치는 건 반칙이에요. 엉덩이 맞아야겠네요. 다음 만남에서는 더 강하게 대해드릴게요. 저의 명령을 기다리세요. 라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그 다그침조차 짜릿했습니다. 저는 현실 속 남편에게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저는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제이의 톡을 몰래 확인하는 은밀한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친구들과 2박 3일 온천 여행을 간다는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제이를 만났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저는 죄책감 대신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와의 만남이 현실이 되는 순간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속 장소인 고급 호텔방에 들어선 순간 제이는 낡은 듯 보이는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검은색 레이스가 달리고 속이 비치고 짧고 파격적인 하녀 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옷은 단순한 코스튬이 아니라 제가 남편에게서 잃어버렸던 자유와 욕망을 상징하는 금지된 열쇠 같았습니다. 저는 그 옷을 입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듯한 기이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복종하는 하녀야. 하녀 옷 갈아입는데 1분 줄게. 너는 내 명령 받을 때 가장 이뻐. 너의 주인은 이제 나야. 너는 이 옷을 입는 순간부터 나에게 절대 복종해야 해. 저는 충격과 함께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주도당하지 못한 채 늘 맞춰주며 살았던 저에게 제이의 그 강하고 밀어붙이는 카리스마는 낯설면서도 너무나 흥분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성적인 망설임을 버리고 복종하며 그 옷을 입었고 그 옷을 입은 저에게 다가와 제이는 저를 거칠게 다루며 오랜 시간 억눌렸던 저의 모든 욕망을 터뜨려 주었습니다. 벽에 붙어서 서 있게 한 후 제이는 저의 온몸을 탐닉했고 흥분한 저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몸을 섞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진짜 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젊음과 열정, 그리고 강한 남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 느낌에 저는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남편에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주인과 노예의 관계. 저는 그 관계 속에서 짜릿한 해방감을 맛봤습니다. 그의 거친 명령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달콤한 찬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이가 시키는 대로 부끄러움도 잊은 채 그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중독처럼 만났습니다. 저는 제이의 요구에 맞춰 간호사, 여교사, 여비서, 심지어는 은밀한 상상 속의 학생 복장까지 준비했습니다. 제이는 끊임없이 새로운 컨셉의 복장과 상황극을 즐겼죠. 간호사 복장을 입고 복종의 맹세를 해야 했고, 여비서 복장을 입고는 모텔 테이블 속에 무릎 꿇고 앉아서 제이의 몸을 애매했습니다. 제이와 함께할 때 저는 비로소 50대 주부가 아닌 가장 뜨겁고 매력적인 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위험하고 짜릿한 일탈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명령에 복종할 때 가장 자유로웠습니다. 남편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제 내면의 어둠까지도 제이는 기꺼이 받아들여 주었으니까요. 집에서는 완벽한 현모양처, 모텔에서는 제이의 은밀한 인형. 이 이중생활의 스릴 은절을 완전히 미치게 했습니다. 남편이 혹시라도 눈치채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조차 저에게는 도파민처럼 작용했습니다. 저는 제이의 다음 톡을 기다리며 현실 속 남편을 더욱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제이는 순수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전문 바람둥이였죠. 몇 달이 지나자 그의 눈빛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자극적인 톡도 새로운 컨셉도 제안하지 않았죠. 그저 시큰둥한 표정으로 저를 대할 뿐이었습니다. 저의 헌신과 열정이 그에게는 이미 지겨운 놀이가 된 것입니다. 저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떠나면 저는 다시 그 삭막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더 비싼 선물을 사주고 더 자극적인 것을 제안했지만 그의 눈빛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이는 전화 한 통으로 저를 버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즐거웠어. 이제 재미없네요. 그만 봐요. 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긴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열정이 그토록 쉽게 쓰레기처럼 버려지다니. 저는 제2의 침묵 속에서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회용 장난감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존재의 이유였던 그 짜릿함이 사라지자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잃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다시 남편의 무관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했죠. 제 몸은 이미 제이에게 길들여졌는데 이 폭발적인 욕망을 어떻게 다시 억누르란 말입니까? 저는 제이만큼 저의 욕망을 채워주고 저를 흥분시켜줄 남자를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맸습니다. 저는 젊은 남자들이 모이는 바, 클럽 주변을 맴돌았지만 그저 제 몸을 탐하려는 나쁜 남자들만 꼬일 뿐 제이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밀어붙이는 힘을 가진 남자는 없었어요. 저는 남자들 속에서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제이의 눈빛처럼 강렬하지 않았고 그들의 손길은 제이의 손길처럼 저를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길 잃은 영혼처럼 방황했습니다. 외로움과 허무함에 시달리던 저는 결국 친구에게서 우연히 들었던 호스트바에 발을 들였습니다. 낯선 세상이었지만 그곳의 화려한 조명과 음악은 저의 공허함을 잠시나마 덮어주었죠. 거기서 민호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20대 후반, 잘생기고 저에게 누님은 여왕처럼 대접받아야 한다. 누님의 고독한 눈빛을 제가 채워주고 싶다고 속삭여주는 남자였죠. 민호는 제이와는 달리 부드러운 말로 저를 녹였고 저는 그에게 순식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감정적 위로라는 이름의 또 다른 훨씬 더 치명적인 덫을 놓았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여왕이 되고 싶었어요. 민호가 누님이 사주는 롤렉스 시계를 차고 일하면 다른 손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누님 생각만 할 거예요. 누님, 저는 누님이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완전히 정신을 놓았습니다. 남편 몰래 비상금을 털어 시계를 사주고 매일 밤 억지로 술을 마시며 팁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술잔이 빌 때마다 저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이 남자가 저에게서 떠나면 안 된다는 공포심이 저를 지배했어요. 저는 매일 밤 수백만 원씩 제 인생과 노후를 저당 잡히고 있었습니다. 제이에게서 느낀 육체적 쾌락이 이제 감정적 의존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사랑을 사려고 발버둥쳤습니다. 돈이 모자라자 제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저는 급기야 은행 카드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다음에는 몇 천만 원씩. 저는 은행 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한도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 돈은 모두 민호에게 흘러들어갔고 저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억대의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화려하게 꾸민 얼굴이 결국 저를 파멸로 이끌고 있구나. 나는 결국 이 가짜 욕망의 끝에서 혼자 울고 있구나. 내가 쓴 돈만큼 민호가 나를 사랑해 줄 리가 없는데.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의 무관심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다시 민호의 달콤한 거짓말이 있는 호스트바로 도망쳤습니다. 이 지옥 같은 루틴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파국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고액 대출 통지서가 남편의 눈에 들어갔죠. 남편은 그제야 멈춰있던 자신의 인생에 충격을 받고 저의 카드 내역, 호스트바 결제 기록, 그리고 카드론 내역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가 저의 이중 생활의 실체를
모두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얼굴은 경악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저에게 손찌검 대신 차가운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비수처럼 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가 그토록 외롭다고 떠들더니 결국 낯선 남자들에게 돈까지 퍼주면서 몸까지 팔았구나. 내가 쓴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뻔히 안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물려줄 돈까지 탕진했구나.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의 더러운 욕망이 결국 이 집을 부쉈어. 나는 너 같은 여자와는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다. 그는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던졌고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아닌 저 스스로에게 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품 가구들이 놓여있던 고급 아파트, 안정된 주부라는 신분, 그리고 유일하게 남았던 남편의 껍데기까지.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빚에 허덕이는 고시원과 한때 저의 자유였던 낯선 남자들의 잔상뿐입니다. 저는 그 욕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었습니다. 저의 구원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일탈은 저를 묶는 쇠사슬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남편의 무관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제 탐욕으로 끝났습니다. 성적인 무관심이 저의 시작이었지만 저를 끝장낸 것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대한 중독이었습니다. 성형으로 얻은 가짜 젊음, 하녀 복장으로 느꼈던 일시적인 쾌감, 호스트에게 바쳤던 돈. 이 모든 것이 지금 저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 비참한 결말이 저처럼 외로운 중년 여성들에게 보내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렬한 경고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이 당신의 삶을 집어삼키게 두지 마세요.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사연의 주인공에게 큰 힘이 됩니다.